이 물건은 토지 위에 아주 낡은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건물도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은 꼭 한번 눌러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부동산 정보와 경매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따라서 꽤 쓸모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동산 작업 경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업 경매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지난 작업 경매 영상도 꼭 찾아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매에 관한 경매 뒷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도 보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작업 경매는 낙찰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면 너는 바로 눈탱이를 내가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 경매였다면, 이번 작업 경매는 나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작업 경매입니다. 물건 번호는 2015 타경 13803이고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작은 지분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면적이 9평 정도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76제곱미터인데 30제곱미터를 낙찰 받았으니까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지분을 받은 셈이 되네요. 이 물건은 토지 위에 아주 낡은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건물도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지분으로 있는 부동산 경매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건물은 주변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돈이 묶이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금액도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알돈 그대로 쳐 박아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1,900만 원 정도이고 두 번 유찰된 후 최저가 1,10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나서 겨우 1,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것도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단독 낙찰이라는 것이 좀 그래요. 아무리 확신에 차서 응찰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법원 경매에서 단 한 명만 호명되고 낙찰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쑥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뻘쭘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낙찰을 받았어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좀 떨떠름합니다. 낙찰자는 채권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유추가 돼요.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낙찰자는 이 땅의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공유자가 되었다고는 하나 처음부터 이 땅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손을 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오로지 자신이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몰두를 하고 여기에만 노력을 들였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지분 경매는 공유자들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항상 이런 것이 관건이에요. 이 물건은 2015년도에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1년 만에 공유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공유자들이 협조를 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유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물건이 다시 작업되어서 경매에 나왔기 때문이죠. 다시 나온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8478입니다. 다시 경매에 나온 시기가 2021년이니까 무려 5년 만에 경매에 나온 셈입니다. 그 사이 공유자는 9명이 되었어요. 공시지가도 물론 많이 뛰었겠죠. 다시 경매에 나왔을 때는 공유자들과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경매 구분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되었네요. 이렇게 형식적 경매가 되기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공유자를 설득해서 형식적 경매에 나왔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결과물로 보여지거든요. 건물에서 누가 살건 또 무슨 일을 하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낙찰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로지 땅 가치가 그동안 크게 뛰었다라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일 반가운 일이었을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 땅은 경매가 아니고서는 쉽게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공유자도 많을 뿐더러 보여지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다른 건물과 대비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요. 솔직히 제값을 받고 이런 땅을 판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 일반 매매로 이런 땅이 쉽게 팔리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이 땅의 감정평가는 3,400만 원 정도였고 응찰자는 무려 9명이나 되었어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지난번 경매에서는 지분 경매였지만 이번 경매에서는 형식적 경매였기 때문에 토지 전체 전부가 나왔어요. 낙찰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165%인 5,600만 원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화려하게 컴백한 것으로 보여져요.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저 지분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짠 하고 등장시킨 거. 이게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변 여건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이전 낙찰자의 의지가 반영돼서 이번 물건의 낙찰자가 쉽게 등장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현재 토지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낙찰 가격으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전 낙찰자가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매에 다시 나올 수 있었고 낙찰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안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